반갑습니다, 여러분. 9강의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ramatic play 하면 연극놀이를 얘기하죠. 자, 이 연극놀이를 하는 것이 provide, 제공을 하는데요. risk-free stage, 위험이 없는 그런 무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where부터 지금 stage를 갖다가 보충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요까지 나오죠. 와, 상당히 기네요. 자, 그래서 이 위험이 없는 무대라는 것은 거기서 아이들이 explore and experiment, 그죠?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한번 탐구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을 더하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근데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떤 게 있지, 또 이게 맞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는 그런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번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죠. where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부사잖아요. 그죠? 자, 관계부사는 항상 관계대명사랑 같이 세트로 좀 질문을 하는 편인데, 자, 그렇다는 말은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공통점은 앞에 선행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경우 선행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자, 그런데 큰 차이는 뭐냐? 뒤에 나오는 아이들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자,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 어떤 성분이 하나 빠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반면 관계부사는 부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장의 주요 성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이를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맞추실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시고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시면 네, 지금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또 동사도 있고 and에 걸려서 또 동사도 있는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n role play, 역할극을 얘기하죠. 자, 특히 이 역할극에서 아이들은 행동을 하는데요. 마치 they're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미 문장이 끝났는데 쌤이 문장을 더 붙여주고 싶을 때 분사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ng, 능동의 분사를 써서 문장 길이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능성을 way, 저울질하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래서 상상하기도 하고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아이들은 다른 누군가인 것 마냥 행동을 한다고 하고요. 자, 그렇게 하면 help them, 돕는데요. analyze situation, 이 상황을 analyze, 분석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분석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죠? 2번에서는 네, help라는 동사가 눈에 들어와야 되죠. 자, help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형식의 준사역 동사였습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던지 또는 앞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to analyze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2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perspectives,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pretend 하면은 뭐뭐인 척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럼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인 척 하는 것은 gives children, 아이들에게 준대요. 근데 뭘 주냐면 practice thinking,
어떤 사고하는 연습을 갖다가 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 divergently, 발산적으로 사고한다라고 얘기하네요. 발산하는 거, 열을 발산하든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발산하든지 뭔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발산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고 연습을 주는데요. As they consider different things, 아이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고려하면서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뭘 고려할 때냐면 자, 아이들이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는 척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발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떤 language, 언어를 써야 하는지를 막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역할극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경찰, 교사, 의사 뭐 이런 역할극을 할 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고 또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라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그런 생각을 굉장히 생각을 넓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발산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마인드 매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fter they have decided, 결정을 했어요. What and how to play,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할지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집중이 이동을 하는데요. to staging, 무대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to는 전치사 to기 때문에 stage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동명사 staging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려요. 그 극을 갖다가 they have planned, 그들이 계획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집중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뭐 하길지를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무대로 올리는데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사고가 점점 더 수렴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창의성과 혁신은 어디에 크게 의존하고 있냐면 이런 발산적인 사고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수렴적인 사고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it's no wonder, 놀랄 일이 아닌데요. Research shows,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요? Young children, 저 어린 아이들이요. Who spent a great deal of time, 아주 많은 시간을 갖다가 들였어요. 그런데 role playing, 역할극 하는데 들인 아이들이에요. 요까지가 이제 children은 수식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young children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네, 복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된다?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 따라서 has가 아니라 뭘로 바꿔라? have로 바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역할극을 할 아이들이 high scores, 점수가 높은데요. 이 창의성을 평가하는 그 창의성 점수에서 척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